자, 주기율표 한번 갖고 놀아볼까요? 수헬립에 외우고 있죠? 됐죠? 상식이라 그랬어요. 융 끝나면 금속입니다. 융 끝나면 금속이에요. 됐죠? 예외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헬륨이. 헬륨 비금속이에요. 됐죠? 왜 융 끝나면 금속이라고? 융으로 끝나는 애는 왜 금속이? 됐어요? 안 들었어? 수업할 때? 들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살짝 그냥 상식이니까. 원소는 원소 기호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주기율표 안에 하나씩 찾을 때마다 메꾸죠. 메꿀 때마다 노벨상을 줘요. 원소를 찾아서 주기율표에 메꿀 때마다 노벨상을 줘요. 그래서 118개를 찾았거든요. 113개가 실려있고요. 찾았는데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직 등록이 안 돼서 교재가 안 바뀐 책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 다음에 노벨상은 누구야? 또 다른 원소를 찾아낸 사람. 주기율표에 실려있는 원소 말고 지금 발견해서 대기 타고 있는 사람. 노벨상 예약해 놓은 사람. 그래서 노벨상 예약과 동시에 찾은 원소에 자기 이름이나 자기 동네나 자기 나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됐나요? 예를 들면 저마늄. 어디서 찾았겠니? 독일이요. 아메리슘. 어디서 찾았겠니? 미국이요. 캘리포늄. 어디서 찾았겠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됐나요? 원소를 찾아낸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미친 짓 중에 하나예요. 화학하는 사람들의 꽃입니다. 지금 그 주기율표의 맨 끝에 맨 바깥쪽에 찾아내서 노벨상 예약, 이름 예약 해놓은 사람이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일본인은 또 하나의 노벨상을 예약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자포늄이라든가 제페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발표 안 돼서 뭐 다나카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는 그 녀석을 주기율표에서 보는 굉장히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지 그냥 반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기율표의 원소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주기율표의 원소를 찾으면 위치에다 끼겨 넣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름을 정할 때 그 원소가 금속 원소라면 융자로 끝나라고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약속한 거야. 됐니? 만약에 그게 비금속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융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철 왜 융으로 안 끝나? 구리 같은 애들 왜 융으로 안 끝나? 됐나요? 이 녀석들은 이미 약속이 정해지기 전에 발견이 된 원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정하는 규칙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헬륨은요? 이 녀석은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율표의 어두 부분이 빵꾸가 나 있었는데 거기가 헬륨 자리겠지. 얘는 반드시 금속의 성질을 가져야만 해. 그래서 이름을 먼저 지었어. 그런데 찾고 나서 보니 비금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외 사항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헬륨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뒤지게 비쌌어요. 독일이 세계 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죠. 그 독일이 가장 갖고 싶어 했었던 원소예요. 헬륨. 히틀러가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만들어낸 무기가 있는데 폭탄을 사람이 들고 날아가서 떨어지면 오차율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적확한 곳에 정확히 타겟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얘가
달려가는 것보다 날아서 떨어지는 게 훨씬 유리하겠지? 그래서 만든 게 로켓맨이에요. 그럼 거기에 헬륨 기체를 넣어서 헬륨 기체를 잔뜩 넣어서 폭탄을 들고 날아가서 터뜨리자가 히틀러의 목적이었어. 진짜 어리석죠? 히틀러는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문과 생겨서 그래. 화가예요, 화가. 그래서 공사는 되게 많은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헬륨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아인슈타인의 나라거든요. 독일이. 그런데도 헬륨을 만들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 헬륨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전쟁 중이죠. 달라고 하기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달라 그랬어. 야, 나 헬륨 좀 줘. 그랬더니 미국이 너 이거 갖다가 전쟁에다 쓸 거지?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헬륨 안 줘? 알았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수소를 넣은 거야. 역시 문과생 말상이죠. 헬륨보다 더 가져오니까 더 높이 뜰 수 있겠네? 수소를 넣었더니 날아가면서 다 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지기가 어려웠었거든요. 헬륨이. 근데 지금 우리는 뭐해? 그냥 풍선에 하나 넣고 들고 다니죠. 쪽 빨아먹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원소를 가지고. 됐나요? 세월은 그렇게 막 바뀌어서 새로운 세대가 되는 겁니다. 주기율표 마찬가지예요. 주기율표는 하나는 꼭 외워주세요. 그럼 문자 끝나는 건 전부 다 금속이라는 거 알겠지, 그지? 칼슘이 금속이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칼슘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뼈, 이빨 뭐 이런 거죠. 금속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 많아요. 아니에요. 슘자로 끝나는 건 전부 다 금속입니다. 헬륨을 제외하고. 됐나요? 자, 이 단원의 두 번째 파트는 뭘 배우는 거냐면 원자의 사이즈를 배워요. 원자가 얼마나 크니 얼마나 작으니를 배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적을 테니까 반드시 꼭 적어주세요. 화학이에요. 자,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주기율표. 수소 헬륨을 쓰고 싶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고요. 한꺼번에 적어줄게. 아래 방향으로 주기율표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갈수록 되니? 주기율표에서 안쪽 방향으로 들어갈수록 됐죠? 되니? 이렇게 모여서 요 기퉁에 여기 있을수록 금속성이 커요. 됐나요? 자, 질문. 니네들이 알고 있는 원소 중에 금속성이 제일 큰 애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그걸 외우는 거야. 대표 주자를 외우세요. 칼륨이에요. 금속성이 가장 커요. 칼륨이에요. 나중에 4단원에 이온화 경향을 외우거든요. 내가 수업 시간에 4단원 할 때 써준 적 있어요. 카카나마 아마철리. 제일 먼저 시작하는 애는 누구야? 칼륨부터 시작하죠. 그게 금속성이거든요. 왜 금속성이 커지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각선 이 끝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금속성의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집니다. 자, 그럼 니네가 아는 것 중에 비금속성이 가장 큰 애는 누구니? 누구요? 헬륨이요? 네온이요? 저 꼭대기에 있는 원소 누구야? 주기율표에 저 꼭대기에 있으면 헬륨이라고 쓰는 애는 많죠. 화학은요, 원자, 분자의 성질을 배우거든요.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이온이 되는지를 배워요. 원자과 전자와 홀전자수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반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화학이에요.
화학은 원소들끼리의 상관관계를 배우는 거야. 누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니 전기분해하면 몇 대 몇으로 분리되니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18쪽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0이죠.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옥텟 규칙이 완성돼 있지.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합, 분해 어떠한 성질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 비금속성에 18쪽을 끼워 넣는다면 시험 문제랑은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들만 외우게 되겠죠. 그래서 비금속성의 대표, 제일 큰 애, 플루오린을 외우는 거예요. 됐나요? 비금속성이 무슨 뜻이고 금속성이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요. 잘 봐. 복습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금속성이 됐다는 얘기는 4단원에서 배워요. 물에 녹였을 때 양이온이 잘 되는 애를 금속성이 크다고 해요. 다시요.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 이 녀석은 전자를 잃어버리기 쉽구나. 요게 4단원이에요. 그럼 질문. 니네가 알고 있는 애 중에 전자를 제일 많이 잘 버리는 애가 누구야? 칼륨이요. 됐니?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잘 버려서 양이온이 되게 잘 되는 애가 누구야? 칼륨이요. 칼륨에 가까울수록 양이온이 잘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잘 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이걸 뭐라고 써? 아, 산화라고 씁니다. 산화되기 쉽다. 나중에 4단원 정리할 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산화가 제일 잘 되는 애가 누구라고? 칼륨이요. 대표 주자를 외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박스예요. 금속성이 가지고 있는 박스. 됐지? 그럼 비금속성에도 박스 칠 수 있니? 반대로 쓰는 거예요. 전자를 얻기 쉽다. 음이온 되기 쉽다. 환원 되기 쉽다. 됐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애 중에 음이온이 제일 잘 되려고 하는 애가 누구야? 플루오린. 됐어요? 잘 보세요. 플루오린은 음이온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전자를 얻으려고 노력해요. 남이 갖고 있는 전자도 다 뺏어와요. 남이 갖고 있던 전자, 공유하자라고 약속한 전자를 다 뺏어와. 공유전자쌍을 땡겨오는 힘을 뭐라 그래? 전기음성도. 됐나요? 그럼 화학 단원을 외울 필요가 없지. 다 통용되거든요. 아, 플루오린은 전자를 땡겨오는 힘이 제일 세구나. 전자를 당겨오는 힘이 전기음성도니까 전기음성도는 누가 최대야? 플루오린. 당연한 거야. 화학은 당연한 거예요. 다른 걸 끌어다가 없는 애를 시험 문제 낼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X10, X11은 누구니? 동위원소예요. 누구니? 그냥 외워서도 풀 수 있어. 얘는요 5의 11이고요 5의 11이에요. 동소예요. 10, 11의 동위원소를 갖습니다. 존재 비율 몇 대 몇인지 알아? 이런 걸 외우는 게 문제풀이 방법이거든요. 존재 비율은 1대 4예요. 이런 건 예외가 없어요. X인데 여기가 10, 여기가 11이라면 다른 원소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반드시 동소여야 되고요. 얘 존재 비율은 반드시 4예요. 얘 평균 원자량은 반드시 10.8입니다. 이걸 딱 외워두고 있다가 시험 문제에 아 동위원소인데 A라는 애가 10이고 A라는 애가 11이야? 그러면 예외 없이 1대 4예요. 이거 분소예요. 이렇게 써도 만든다고요.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요. 화학은 실제로 존재하는 애로 시험 문제를 내요.
됐나요? 그렇다면 외울 필요가 없지. 성격이 정해져 있다면. 아까 했어요. 전기음성도 누가 커? 플로리 제일 커요. 그럼 반대로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작은 애는 니네가 알고 있는 애 누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플로린의 대각선 이 두 가지를 대표주자로 외워주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누구한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기율표를 가지고 노세요. 화학은 전부 다 주기율표를 갖고 노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해줍니다. 한 번만 더 써요. 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맞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껍데기 점점 많아지는 거 맞죠?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애는 누구야? 칼륨이요. 왜? 이렇게 가면 성격이 다 모이니까요. 됐어? 써줄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원자 반지름 커지는 거 맞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거든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점점 작아집니다. 됐어? 자, 질문 한번 또 해볼까요?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원자는 누구야? 수소, 헬륨 빼고요.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칼륨이요. 됐어요? 니네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 원자 사이즈가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칼륨이요. 그럼 원자 사이즈가 제일 작은 애는 누구니? 플로린. 됐어? 그걸 비교하는 게 3단원이고 2단원이거든요? 야, 그냥 맞추는 거야. 그냥. 됐니? 이런 걸 정리해놓고 이런 걸 맞추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진짜 리튬, 나트륨, 플로린, CL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리튬과 나트륨 중에 누가 크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 커야 되죠. 됐어요? 그러면 플로린과 CL 중에 누가 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야 돼요. 얘 반지름이 커야 되고요. 얘 반지름 커야 돼요. 리튬과 플로린 중에 누가 커? 저쪽으로 갈수록 커요. 저쪽으로 갈수록 커요. 그럼 나트륨과 CL 중에 누가 커? 저쪽으로 갈수록 커요. 됐나요? 자, 질문이요. 리튬과 CL 중에 누가 크니? 리튬과 CL 중에 누가 커? 이런 거 어렵지, 그치?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그림들 팁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연습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리튬이요, 나트륨이요. 됐어?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라고? 플로린이요, CL이요. 됐나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리튬이 CL보다 반지름이 크네라는 걸 외우지 않고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원자 반지름 증가해요. 자, 그럼 전기 음성도는요? 자, 전기 음성도 최대값이 누구라고? 네,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칼륨은 전기 음성도가 어때야 되겠니? 네, 감소합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니? 감소합니다. 이게 2단원의 절반이에요. 2단원의 절반은 저렇게 외우는 거예요. 칼륨이 원자 반지름이 가장 커요. 칼륨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아요. 칼륨이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아요. 되셨나요? 이 정도는 돼요? 네. 이런 걸 툭툭툭 연습할 수 있어야 비교샷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66페이지 한번 볼까요? 옆쪽에 보세요. 주기율표 나와 있죠. 금속성이라고 써 있지. 비금속성이라고 써 있지. 근데 뭐 어쩌라고? 됐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뭐가 어쩌라고? 여기 금속성, 여기 비금속성, 이게 시험 문제야? 아니요. 원자관 지름은 A, B, C, D 중에 누가 크니?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 성도는 A, B, C, D 중에 누가 크니? 이게 시험 문제가 될 거죠.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그 주기율표에다 그려 넣을 수 있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됐어요? 네, 얘기했죠. 교재 갖고 공부 안 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교재는 문제풀이용으로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의 노트가 필요한 겁니다. 복습 진짜 잘해주세요. 주기율표 적어줬고요. 오비탈 전자수도 적어줬어요. 홀전자수에 원자가 전자수도 쓸 수 있죠. 거기에다 전하량, 전압수, 산화수를 다 적으면 노트에 한 장짜리 주기율표가 완성되거든요. 그게 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모든 1, 2, 3, 4단원에서 필요한 자료들이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화학은 주기율표 가지고 놀기. 그래서 주기율표에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거 외의 시험 문제들은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걸 차근차근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진짜 수능 볼 때 화학 하세요. 점수 높아요. 화학 표준 점수 높습니다. 대학 갈 때 되게 좋겠죠. 정시에서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건 굉장한 유리한 과목이 될 테니까. 있나요? 부탁입니다. 추석 주에는 수업이 없어요. 다음 주에 수업 없습니다. 그리고 니네들 내신 대비 흩어지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내신 대비 흩어져요. 화학도 오늘 종강했고요. 그래서 물리도 오늘 종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종강을 해야 되는데 니네는 원래 선행반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심화 선행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처럼 그냥 물어봐요. 종강했으면 좋겠니? 언제까지 수업할까요?